오늘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타민 K 지문을 공부해 볼 건데요. 지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문제 한번 훑고 갑시다. 10번 내용 일치 문제 있고 11번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했으니까 지문 처음 읽을 때 칼슘의 역설에 관한 내용 최대한 본인이 기둥 세워놓고 이해해놓고 넘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과 니은을 보면 비타민 K1과 비타민 K2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 두 친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유의해서 읽어줘야겠다. 그리고 13번 보기에 가부터 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가는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한다. 나는 피브린을 분해한다. 다는 트롬빈 작용을 억제한다와 같은 이 친구들의 작용 기전이 나타나 있는데 그럼 지문 읽을 때 어떤 대상을 작용하거나 분해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분류해서 읽고 풀어줘야겠구나 생각하고 지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1문단부터 내용 해설 위주로 글을 읽어봅시다.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혈액의 기능을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우리 이 통로를 혈관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겠죠. 그때 혈관에 빵꾸가 나. 그럼 흘러가던 피들이 뿅뿅뿅뿅 하고 나오겠지. 이때 혈액을 응고시켜서 마개를 만들어줘. 응고라는 건 단단하게 굳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단단하게 혈액을 응고해주면 더 이상 출혈이 일어나지 않겠죠. 다시 돌아가서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만들어진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래. 혈액 응고가 뭔지 개념을 설명해줬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미지화를 해봅시다. 혈액 응고란 피브린이 뭉쳐서 만들어진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이 응집되어 만들어진 혈소판 마개가 만나서 혈병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을 말한대. 그런데 혈액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요.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고 부른대요. 우리 지문 읽을 때는 혈관 속에서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다.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혈관 내부에 있는 덩어리, 즉 혈병을 혈전이라고 부르는구나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과 혈류 감소가 일어나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대요. 이번에도 혈관을 그려볼게요. 자, 혈류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이때 이물질이 쌓여서 여기를 내벽이라고 하면 동맥 내벽이 이물질 때문에 요만큼 두꺼워지는 거야. 그럼 우리 어때? 혈관의 직경이 줄어들었죠? 그럼 당연히 통로가 좁아지니까 혈류가 예전만큼 많이 돌지 못하겠죠? 혈류 감소가 일어납니다. 또한 혈전 침착. 혈전이 뭐라 그랬지?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핏덩어리라고 얘기를 했죠? 이 친구가 원래는 이 혈관을 잘 지나갈 수 있을 만한 크기였는데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통로가 좁아져서 이렇게 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에 혈전들이 쌓이겠죠. 그래서 혈류가 막히겠죠. 따라서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네요. 이러한 혈액의 응고가 이 부분.
그리고 혈액의 순환이 이 부분이겠지? 여기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우리 1문단한테 간단한 제목을 붙여주자면 1문단의 키워드는 뭐죠? 1문단에서는 혈액응고 기전과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기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고 여기에 있어서 비타민 K가 아주 중요해요 하고 글을 열어주고 있다. 그쵸? 이 문단을 읽어봅시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우리 1문단 어떻게 마무리됐었죠?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고 마무리했는데 그렇다면 이 문단은 혈액의 응고에 있어서 비타민 K 역할을 알려주겠구나.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아, 비타민 K가 지방에 녹는구나 연결해놓고 이제 술술 넘어갈게요.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절망하고 당황하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아니 당연히 프로트롬빈이 누구로 바뀌고 트롬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한 번 읽고 절대 외울 수 없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 내용은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암기하고 시험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처음 보고 기억하는 거 불가능해.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고 문제 풀 때는 옆에다가 써놔. 아 이거 연세반은 구체적으로 과정을 그대로 써놓은 거였지? 이렇게 책갈피 꽂아놓고 문제 풀 때 돌아와서 확인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은 내용 해설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미지화는 하고 갈게요. 혈액 응고에 있어서 나타나는 연쇄 반응하고 제목을 달아볼게요. 자, 혈액 응고인자, 줄여서 혈응인을 활성화가 되면 프로트롬빈으로 활성화가 되고 이 친구가 활성화가 되면 트롬빈으로 전환된대. 이렇게 전환된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꾼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브리노겐은 혈액에 녹아 있는데 피브린은 녹지 않는 불용성으로 성질이 전환되는구나. 자,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 친구들의 활성화에 관여를 한대요. 비타민 K 역할 드디어 나왔어. 간세포에서 혈액 응고인자 합성 시 활성화에 관여를 하는구나. 그런데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한대요. 활성화의 조건 우리 배웠어. 방금 나왔다. 혈액 단백질이랑 칼슘 이온이 결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한대요. 자,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서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카르복실화 개념 나왔으니까 이렇게 네모 쳐놓을 거고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부른대요. 아, 그럼 비타민 K가 활성화에 관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여하느냐? 비타민 K가 카르복실화를 해줄 수가 있구나. 그리고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가 되는 친구들은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불러주는구나. 정리해줄 수 있겠죠. 우리 이 문단에 제목을 붙여볼까요? 이 문단. 비타민 K와 혈액응고. 부제. 활성화, 즉 카르복실화를 돕는구나 하고 우리 키워드 먹고 가면 되겠죠. 혈액응고인자, 프로트롬빈 같은 내용은 문제 풀 때 우리 책갈피 꽂아놓은 곳으로 돌아가서 확인할 거야. 3문단 봅시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눌 수 있는데 녹색 채소는 비타민 K를 충분히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장 식단에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3문단 굉장히 간단하죠? K1은 식물 세포에서 합성이 된다. K2는 동물이나 미생물. 그런데 K1 같은 경우는 녹색 채소가 충분히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식단으로 충분히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구나. 3문단을 이름을 지어주자면 그냥 비타민 K1하고 K2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4문단 읽을게요.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 혈액 응고와 혈관 건강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주제가 전환됐죠. 앞선 내용까지는 혈액 응고에 있어서 비타민 K 기능이었고 여기부터는 혈관과 관련된 내용이겠지. 자, 칼슘의 역설이 뭔지 우리 볼까요?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노인이 되었어요. 뼈예요, 뼈. 칼슘이 부족해요. 골다공증이 생겨요.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농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골밀도, 즉 뼈에 있는 칼슘 농도는 오히려 높아지지 않고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경화와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혈액 내는 높아지는데 골밀도는 그대로야. 그래서 혈관석회화가 진행이 돼서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미지화 하던 곳으로 가보면 혈액 내는 올라가. 근데 뼈 내는 올라가지 않아요. 자, 우리 혈관 통로를 그려봅시다.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너무 올라가서 혈관에 칼슘이 이렇게 쌓이는 거야. 그리고 얘가 딱딱하게 굳어요. 이 친구를 혈관 석회화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동맥의 통로가 좁아지죠.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1문단에서 설명했듯이 그에 따른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겠지. 아, 이게 칼슘의 역설에 대한 설명이에요. 뼈에 칼슘이 부족해서 칼슘 먹었는데 혈액 내 칼슘만 늘어나서 오히려 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야. 뼈에는 도움 안 되고. 우리 아까 칼슘의 역설과 관련된 문제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역설이라는 말은 즉 모순이죠. 아주 모순적이죠. 지금 뼈를 위해서 칼슘 먹었는데 뼈에 도움 1도 안 되고 병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세포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억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MGP가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친구.
억제. 그리고 이 친구가 마침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야. 우리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 뭐였죠? 이 문단에서 비타민 K로 의해서 카르복실화가 될 수 있는 친구였죠. 그럼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 활성화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따라서 혈관 석회화가 유발될 수 있대요. 자, MGP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야. 그럼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혈관 석회화 억제 기능도 할 수 없게 되겠지. 그것이 바로 비타민 K가 왜 혈관 건강에 있어서도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4문단을 정리를 해주자면 4문단은 칼슘의 역설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었고 비타민 K가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도 설명을 해줬어요. MGP라는 친구가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데 이 친구가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었다. 마지막 문단 봅시다.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공통점 나왔죠.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응고 인자 활성화는 주로 K1이 하고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 문단에서 비타민 K는 혈액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활성화에 관여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따라서 간세포에서 K1이 혈액응고인자 활성화를 주로 담당한다 라는 내용 왜 그러므로 달고 나왔는지 알겠죠?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 권장량을 K1, K2로 구분해야 되고 K2가 함유된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자, 이 얘기 왜 나왔느냐? 3문단에서 녹색 채소는 비타민 K1 충분히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장 식단 따르면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밝혔어요. 자, K1, K2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준 문단이구나 라고 우리 이름 달아놓고 문제 풀러가면 되겠죠? 우리 10번 내용 일치 문제부터 풀게요. 자, 1번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 손실을 막는다. 혈전과 섬유소 그물 키워드는 1문단에 있었어요. 혈전부터 찾아볼까?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다. 혈병, 혈관 안에 있는 혈병이 혈전이었죠. 혈병 어떻게 만들어진다?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즉 혈병이 되고 혈전이 되는 거겠지. 1번 가보세요. 반대로 써있죠. 1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11번 풀어볼게요. 칼슘의 역설 앞에 지문 정리하면서 정리했었지. 뼈의 칼슘 농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혈액 내에 있는 칼슘 농도가 올라가서 혈관 석회화 그리고 그에 따른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정작 뼈의 칼슘 농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칼슘의 역설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었죠. 1번부터 보면 칼슘 보충제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뭐라는 거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우리가 정리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죠. 답은 2번이에요. 3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혈관 석회화로 인해 유발되는 혈관 질환 위험성 있죠.
4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했을 때 겉에만 보면 맞아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결과적으로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라는 내용이 내용일치로 일단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민하다가 4번 고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지문에서 혈액 내 단백질과 칼슘이 결합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 이거는 위에 문단에 나왔어요. 혈액 응고인자의 활성화에 필요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우리 칼슘의 역설은 혈액 응고인자 활성화랑 관련 없죠? 다음 5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워야지. 오히려 혈액에 칼슘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서 생기는 문제였죠.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1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라고 했는데 기억이 비타민 K1, 니은이 비타민 K2였죠. 그런데 비타민 K1은 식물에서 합성되고 비타민 K2는 동물세포랑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워. 간세포에서 합성된다라는 말이 조금 지문 읽었을 때 익숙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혈액 응고인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올라가 봅시다.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하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비타민 K는 지방에 녹아요. 그래서 둘 다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다음 3번 K2는 우리 기억과 달리는 나중에 볼게요.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한다라는 내용은 카르복실화에서 나왔었죠.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이 내용이 12-3번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 즉 카르복실화 가능하다라고 오문단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워. 달리가 안 돼요. 둘 다예요. 알겠죠?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하지. 우리 카르복실화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었잖아. 그런데 K1과 K2가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카르복실화 단계에서 개입을 해줬었기 때문에 얘네들 덕분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야. 4번. 다음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핍이 발생하면 혈액 응고나 혈관 건강에 문제가 되겠죠. 그게 이 지문의 주제였죠. 혈관 건강과 혈액 응고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죠? 13번 같이 풀어봅시다. 보기에 가부터 달을 투여할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 했는데 이 친구도 어떤 약인지부터 이해를 해줘야 돼요.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이래. 그럼 이 친구들은 혈액 응고를 저해하는 약물들이겠죠. 와파린은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할 거야. 우리 비타민 K가 어떻게 작용을 했었죠? 연쇄 반응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혈액 응고 인자가 활성화되고 나서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고 이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이 되었었죠.
그리고 전환된 트롬빈이 이제 역할을 해주는데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이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작용을 했었지? 카르복실화에 기여를 해서 혈액 응고인자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었죠. 그렇다면 간은 요 스텝에서 방해를 하는구나. 그 다음 피브린을 분해한대요. 우리 피브린은 최종 산물이죠. 혈액 응고의 최종 산물이야. 이 친구를 분해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피브린이 만들어지고 나서 분해하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 헤파린 다 같은 경우는 트롬빈 작용을 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니까 피브리노겐에서 피브린으로 바뀌는 과정 막을 수 있겠네요. 다 이렇게 각각 어느 과정 방해하는지 우리 미리 정리해놨고, 1번부터 봅시다.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혈관 건강과 비타민 K 관계성 우리 공부했을 때 비타민 K로 인해서 MGP라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이 친구의 역할이 혈관 석회화 억제였지. 그래서 비타민 K 작용을 지나치게 방해하면 MGP 단백질 생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혈관 석회화를 더 유발할 수 있겠죠. 2번, 나는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혈전에 대한 개념 어떻게 줬었냐면 피브린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피브린 섬유소 그물에 혈소판 마개가 결합해서 혈병, 즉 혈관 속에 있을 때는 혈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브린을 분해해버리면 피브린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피브린 섬유소 그물까지 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미 만들어진 혈전 풀어줄 수 있겠죠. 적절하다. 다음 3번, 다는 혈액 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혈액 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은 뭐였어요? 활성화였죠. 그럼 다는 혈액 응고인자의 활성화를 억제하겠군 이야기를 했는데, 다는 트롬빈 파트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없네요. 답은 3번. 다음,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했는데, 우리 옆에 타임라인 그려놓은 거 볼까요? 가, 다, 둘 다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기 전 단계에서 방해해주고 있네. 적절하죠. 5번,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브린 섬유소 그물이 뭐였죠? 1문단에서 피브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피브린 섬유소 그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옆에 타임라인 보면 나와 다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브린을 이제 나는 분해해버리고, 다 같은 경우는 피브린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억제한다. 적절하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